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랜만에 우리 HLB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사실 HLB하고 셀트리온은 가족분들하고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의 경제, 나의 공부 이야기에서 공부를 합니다. 오늘 좀 특별히 HLB를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셀트리온 주가 좋죠 지금 그죠? 상당히 잘 올라오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자, 예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왜 바닥권에서의 매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중에 뭐 셀트리온 또 이런 날라갈 때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자, 바닥권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바닥주를 좋아하는 이기도 한데 HLB 월봉의 주가 라면이 바닥이죠. 자, 차트 설명은 이따 좀 다시 하기로 하고 첫 번째 이제 근간에 새로운 기사들이 떠서 HLB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또 어떤 기사인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1월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FDA 관련해서 신약 두 종, 그러니까 신약 두 종류를 갖다가 동시에 허가를 좀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날짜 시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자, 2020년 1월 달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신약 2종을 동시에 허가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지 뉴스일 뿐이니까 뭐 진짜 저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고 그냥 단지 저도 많은 기사와 자료를 통해서 뭐 이렇게 좀 흘러가는 기사들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항상 참고로만 보시고 저런 뉴스가 떴다 그래가지고 막 내일 뭐 급등한다거나 아니면 뭐 조정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채널 리딩 채널이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 뛰고 올라가는 거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보는 건 추세와 자리 그리고 거래대금 이렇게 매매 동향 뭐 이런 걸 참고해서 쭉 봅니다. 자, 어쨌건 항상 HLB 이제 그 캄네리즘과 리보세라비 관련해서 리보세라비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런 걸로 예전에 25,000원 바닥권에서 한 13만 원대까지 갔었고 또 순간 좀 잘 안 되면서 많이 급락하고 바닥권에 다시 조금 이렇게 돌아나가주는 좀 살아나가려고 하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번엔 두 종류입니다. 리보세라립하고 리라푸그라티나 이게 좀 의학 용어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게 의학 용어가 어려워. 사실 저는 이제 우리는 의학 박사가 아니죠. 주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추세와 거래대금 이런 걸 많이 보는데 또 기업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뭘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 보기는 합니다. 근데 이 의학 용어가 자 생각보다 조금 좀 어려워요. 간암 치료제 리보세요 잘 아시죠, 그죠? 이거 플러스 캄넬리주마, 이제 중국의 CMC 부분 때문에 자꾸 이제 FDA 쪽 승인이 좀 불발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고, 단간암 치료제가 있는데 리라푸그타닙이라고 하네요. 이거를 티닙, 이게 단일 신약이 아니라 이제 두 개의 신약을 동시에 이렇게 FDA에 도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개 다 잘 안 되면 부담이 크지만 또는 거꾸로 얘기하면 좀 하나가 좀 잘해도 잘 안 돼도 좀 하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그 파이프라인을 좀 분산함으로 인해서 좀 리스크를 낮추려는 그렇게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가 실패했을 때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든 FDA 승인 한번 실패하면 다른 일반 그 섹터 주식들하고 틀려가지고 막 순간 급락한다거나 막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자, 이번에 왜 동시 신청이 중요하냐면 한 개 실패했을 때 이렇게 다른 파이프라인으로다가 좀 리스크를 좀 분산하겠다. 그리고 성공 시는 당연히 그 기업 가치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많은 분들이 그 잘 아시다시피 아마 이 리버세라림에 대한 얘기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전이 세 번째 도전이에요. 제가 지금 HF 찍은 지가 거의 5년째인데 이 기대감으로 떴다 떨어지고 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좀 확실하게 이번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주가가 13만 원까지 떴다가 막상 그 발표하기 날인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자, 리보세라 이번 세 번째 도전합니다. 예, 계속 막힌 이유가 있죠. 그래서 리보세라립의 적응증은 간암이죠. 많은 분들 잘 아시죠. 간암 치료제로다가 이렇게 FDA에 좀 도전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캄넬리주마 면역 항암제죠. 그죠? 이게 병용요법을 하고 있고, 이 글로벌 권리는 HBO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 문제로다가 사실 그 실패했는데, 자, 이번에 좀 세 번째가 도전인 이유. 제 카페에다가는 관련해서 글 올려놨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일반 회원분들만 되셔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올려놨고. 자,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 이유. 뭐 이제 원체 HF를 제가 오래 찍어가지고 오래 같이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자, 리버스라 리본 임상 성과. 사실 임상 성과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엔 좀 확실하겠지. 이러다가 또 떨어지는데 파트너 사업문제로 이제 두 차례 실패한 거거든요. 1차가 이제 그 중국 항서제약의 제조 품질 관리 CMC 문제가 지적이 됐고 두 번째 보완한 다음에 재신청을 했는데 또 이 CMC 문제가 또 생기면서 이게 좀 재발이 되면서 역시나 또 한번 FDA 승인이 아마 잘 안 됐습니다. 이제 CMC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약효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 제조 공정이죠. 요거하고 품질 관리. 요게 좀 안 되면 사실 FDA에서 승인을 좀 잘 안 내주거든요. 이게 안 돼 불가해요.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자꾸 지금 이제 승인이 불발이 되는 건데, 요건 이제 HBA 측에서 약간 좀 설명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왔냐면, 물론 이리타오를 해가지고 우리가 FDA 담당자가 아니죠. 무조건 뭐 승인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HLB라는 회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만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리보세라님의 관전 포인트. HLB 설명에 따르면 항소제약과 CMC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안정성 데이터 추가를 확보 중이고 단순 제도전이 아니라 구조적 보완 후에 좀 신청을 좀 제대로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승인 여부의 핵심은 임상 성과가 아니라 제조 신뢰성 확보. 왜냐하면 캄넬리주맙의 어떤 임상 그 성과라든가 이런 건 이미 많이 좋은 걸로 좀 평이 나 있죠. 그래서 좀 HLB에서 이렇게 믿고 도전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이제 그 같이 좀 FDA 신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리라푸그라틴이라는 건데 이건 2023년도에 이미 혁신 치료제로 지정을 한번 받았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HB 주가에 좋은 영향을 좀 주기도 했었죠.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 리라푸그탄이 이름도 어려워 이제 리라푸그라틴이 뭐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두 번째 카드고 이게 핵심 정리해 보면 적응증은 단감이 아까 그 리보사나립은 간암이라고 그랬죠. 이건 단간암이고 계열은 FGFR2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학 박사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역시나 이걸 가한 변이 환자 FDA에서 이미 평가를 받았었는데 2년 전에 2023년도에 이 혁신 치료제가 이미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요 심사 기간이 좀 단축이 되거든요. 6개월 정도 단축이 되고 혁신 치료제가 되면 어쨌거나 조금 유리한 위치에 좀 있는 상황이 되죠. FDA 쪽에서 좀 의미 있는 치료 대안으로 좀 인정이 됐다는 이게 됩니다. 이게 실사에서 이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게 이번에 좀 그 관건이 되거든요. 이게 자 보시게 되면 요 리라푸그라틴이 좀 주목받는 이거 팩트 기준이죠, 그죠? 나와 있는 사실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이게 중국이 아닌 캐나다 이게 피라마헬스케어도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캄넬주맙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하잖아요, 그죠? FDA CMC 실사용 4일 연속 통과했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처럼 이제 그 CMC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 실사에서도 역시나 NAI로 해가지고 좀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리보세라닙도 리보세라닙이지만 결론적으로 이 리라푸그라탄닙이 조금 좀 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HLB 쪽에서도 이 경영 구조에 대해서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번에 이제 HLB가 근간에 주가가 좋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한 거거든요. 자, 삼성바이오의 초대 대표 출신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허가를 앞두고 경영구조 변화를 가져온 건데 진양군 회장에서 이제 그 김태환 전 삼성바이오 대표를 영입을 했고 이제 진양군 회장 의사회 의장의 역할에 집중을 할 거고 HLB그룹 바이오 총괄회장으로다가는 김태환 전 삼성바이오 대표를 영입을 했는데 이 삼성바이오 설립해서 또 IPO까지 글로벌 고객 확보를 이끌 정도로다가 좀 탁월한 경영력을 갖고 있는 분이 좀 김태환 씨다 해가지고 이제 HLB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영입을 한 거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FDA를 허가받거나 또 그 품질 글로벌 생산 체계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분이 아마 이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제 HLB 핵심 요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 사실 제가 모든 자료를 제가 직접 정리한 건 아니고 가족분들 HLB 챗GPT 도움도 많이 받아요. 대신 이제 어떻게 질문하고 어떤 자료를 갖다 주냐가 중요하죠. 자,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2020년 1월, 이번 달이죠. FDA 신약 중소 시청할 건데, 아직 날짜 기간이 안 잡혔기 때문에, 뭐 1월 달에 신청할지, 2월 달에 신청할지는 막상 신청해 봐야 하는 거고. 리보세라닙의 가장 큰 문제, 이 CMC 문제 해결 여부가 한 건이고, FDA에서 저거를 반드시 통과시켜 줘야지 깔끔하게 통과가 됩니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다가 리라푸그라틴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좀 승인 후보를 갖고 있어요. 즉, 리스크를 좀 관리하고, 너무 리보세를 하나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그 의약품을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경영권의 변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출신 리더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허가 FDA 허가 품질 역량 강화를 좀 목적으로다가 새로운 경영진도 교체를 했습니다. 자,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FDA 관련해서 HLB 주가가 좀 좋아지면 좋겠는데 단지 제가 2차 전지도 최근에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차트적으로도 월봉에 너무 높은 위치가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때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HLB가 감히 내가 저평가되어 있다, 뭐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내가 보는 위치가 낮다면 볼만해요. 이건 매매 동향인데, 사실은 이제 1월 달부터 보면, 개인들이 많이 팔고, 외국인 기관은 아직은 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조금 샀다 팔았다는 이런 상황이 돼요. 연기금의 1월달 매매 동향은 약간 좀 이렇게 파는 분위기고, 역시나 외국인만 사고 기관하고 좀 이렇게 파는, 이번 달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물론 저러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사실 기술적인 분석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게 주식이거든요. HLB의 월봉 차트를 보면, 이거 아주 바닥 찍었을 때, 자, 이 친구가 여기서 60원 뚫을 때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30% 이상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HLB가 바닥에서 뛸 때
240일선까지만 가도 큰 수익인데 이걸 뚫어주면 더 좋아진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월봉 H.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FDA 승인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HLB가 날아가가지고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서 쫓아가 사러 가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투자 관점이라면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할 거야. 막 여기 날아가고 있는데 싹 쫓아가면 안 되겠죠. 그죠? 어디서 봐야 될까요? 자, 예전에 얘기했던 자 여기거든요. 여기. 바닥에서부터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추세가 전환과 턴이 되는 건 월봉 5개월 선인데 이건 삼성전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하고는 틀리긴 하지만 바닥에서의 패턴 변화는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 떨어지니까 난리가 났죠. 삼성전자 끝났다.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실 5만원 하시는 분들은 큰 수익이 난 거거든요. 이렇게 추세 전환 해주려면 반드시 5개선 위에서 돌아 나가줘야 돼요. 그러면 20개선만 뚫어줘도 큰 수익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HLB가 지금 5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 해놓은 거예요. 삼성전자 이 자리, 바닥권에서 뭔가 변화를 보여줄 때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물론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이 상태로 추세를 유지해주기 위해선 5개월 선만 유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20개선 뚫어주게 되면 제가 3번 차트가 되고 더 강해진다고 그랬죠. 쭉 따라 올라온 거거든요. HB도 마찬가지로 20개선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서 만약에 20개선을 돌파해주면 가격대가 벌써 6만원대가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닥권에 투자하시면 좋겠죠. 그죠? 이게 나중에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지 말고 대신에 우리 채널 리딩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HB가 앞으로 뛴다 올라간다 뭐 더 떨어지 뭐 이거 모르겠어요. 그건 미리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미래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말도 안 돼. 이건. 대신에 최소한 내가 주식을 사려고 하는 위치가 높으면 안 되겠죠. 바닥권에 있어야죠. 바닥. 그래서 앞으로 5개선만 하면 되고. 일봉상에서도 보면 기술적으로 주봉에서는 중기 추세. 이게 박스권을 갖고 있는데 여길 뚫어주면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여길 좀 못 뚫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뚫었다. 그럼 아주 긍정적으로 보셔도 돼요. 단 지금 못 뚫어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주선을 깨지 아무로 인해서 중기 추세까지 깬 건 아니에요. 중기적으로 추세가 유지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일봉에서 보면 이게 3번 차트죠. 저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여기에 3번 차트. 여기도 그대로 날아간 거거든요. 이게 좀 뚝 떨어져 있는데 이게 3번 차트죠. 그러니까 21선 위에서 반등해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21선만 아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하지 마요. 뭐 앞으로 뛴다 올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할 것 같으면 얼른 바닥에서 미래 가치를 보고 하는 거고 내가 트레이딩 할 것 같으면 어디서 손절 칠 건지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물론 이게 이제 내가 거래대금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HF의 방향이나 행방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다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주가가 뛴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HF를 제가 여기서 많이 못 찍긴 하지만 사실 제가 나의 경제, 나의 공부 이야기에서는 HF를 계속 추적 관찰하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데서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고, 여기 사실 분은 좀 수익권이겠죠, 그죠? 한 번 이미 큰 수익을 줬었고.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뛰는 날, 뭐 지금 뛰는 거 탁 쫓아가 봐가지고, 저거 뛰는 거 보셨죠?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전에, 뛰기 전에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관찰해야 내가 어디서 들어갈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이슈와 함께 월봉 H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HF를 열심히 공부해 볼 생각이고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나의 경제 나의 공부에 꼭 참고하시면 돼요. 2000년 마찬가지고 날씨가 많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